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35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 중산층의 세액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는 선을 그었으며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1주택자와 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이 경감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약 54만 필지의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은 10.16%입니다. 올해 10.35%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로 코로나19 여파로 상업 및 업무용 표준지 가격 하락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열린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부가현 3구역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지는 2호선 아현역과 5호선 서대문역 사이 초중고교 및 대학교가 위치한 교육의 요충지로 4,700여 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주택이 공급되면서 주거 복지가 향상될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김지입니다. 내년부터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16% 오릅니다. 2년 연속 1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국내 최고가 부지가 밀집한 명동 일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권 침체 영향으로 13년 만에 이 공시가격이 떨어졌는데요. 비록 지난해보다는 이 변동률이 다소 감소했지만 국민들의 세 부담은 여전합니다.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로 올해 6.8%보다 더 오릅니다. 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확대된 만큼 당분간은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68,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지금 바로 아래 나오는 QR코드를 찍고 노란 톡방에 입장하셔서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바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세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요. 커리어우먼 권호숙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권호숙 대표님이 2022년 경제 정책 방향 중 부동산 정책 내용을 주제로 강의 준비하셨는데요. 강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22년도죠. 경제 정책 방향과 부동산 정책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 사실 속과 겉이 조금 달라집니다. 전월세 계약을 직전 대비 5% 이내로 올린 후에 2년간 유지를 하는 임대인에게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 실거주 기간을 2년이죠. 2년 중에 1년을 채우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허나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는 실제로 임차인을 내보내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다음에 문구를 보시면 공시지가 9억 이하 및 1세대 1주택자만 적용이다. 근데 내용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겉과 속이 좀 다른 내용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1세대 1주택자만 적용이 되는 요항인데 실제로 보면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를 2년 중에 1년을 채워야 됩니다. 사실 1년을 채우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이게 내보내는 걸 막는 취지인데 1년을 채우기 위해서는 실제로 임차인을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적용이 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고로 다주택자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대상이지만은 이 내용으로 봐서는 실제 다주택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적용 시기를 보시면 내년 12월 31일 날 계약 분까지만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23년도부터는 적용을 안 하는지 한번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월세를 세액 공제를 보시게 되면 한시적으로 내년에 한시적으로 12%에서 15%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 부분을 보시게 되면 기존에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이 속도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사 대책 때 발표를 한 이러한 후보지라든지 지구 지정 또는 사업 계획을 굉장히 속도를 많이 높일 예정이 있고요. 특히 이제 공공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그리고 도심 공공복합 사업 이런 후보지도 지속적으로 계속 발굴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에 8.14 대책에서 제시한 대로 태능지구, 과천, 마고, 조달청 이러한 부지들은 이미 인허가 절차를 서두르고 있고요. 이사대책 신규 공급 택지는 내년에 지구 지정이 완료가 돼서 23년도는 이러한 계획 수립과 사전 청약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청약 대상을 보시면 6만 2천 가구에서 많이 늘렸죠. 6만 8천 가구로 상향을 했고요. 여기에 단기적인 공급을 또 확대할 계획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에 11월 19일 날 전세 대책 발표를 한 내년분에 대해서는 공급량 기준이 3만 9천 가구에서 4만 4천 가구, 5천 가구 이상이 공급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따라 소득과 자산 기준이 폐지될 전망에 있고요. 공공전세주택과 신축 매입 약정서, 비주택 리모델링, 신축 전세 계획 물량이 빠르게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또한 조립형 주택까지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최대 15%까지 완화를 한다는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보시게 되면 지금 코로나가 지속된 지 이제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있죠. 경제 성장률은 당연히 올해 대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코로나로 인한 경제가 악화가 많이 돼 있는 사항이 눈여겨볼 수 있겠고요. 내년에 역시 마찬가지 이러한 내용들이 줄어들 예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취업난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청년들뿐만 아니라 중상층까지도 중노년이죠. 굉장히 많이 취업률이 감소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이 고용률을 보시게 되면 약간의 올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가지수, 소비 물가지수를 보시게 되면 당연히 많이 내려갔죠. 마이너스 소비 물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상수지를 보시면 910억 불, 그리고 800억 불인데요. 많이 감소가 된 걸로 보여지지만 실제로 수출과 수입을 보시면 약간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한 지 꽤 됐습니다. 경제 성장률뿐만 아니라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굉장히 세금 부분까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중고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부동산이 정권이 바뀌면서 어떤 대책이 나올 거라는 것은 미리 짐작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많은 변화보다는 좀 더 늘어나는 세금이 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조금 위축되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내년에 이 부동산 달라지는 그런 점들을 좀 잘 체크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슈 진단 함께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권호숙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호숙 대표님이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지역은요, 덕양구 지축동 고양시입니다. 3호선 지축역 역세권이고요. 복층형 3룸 구조의 오피스텔 소개해드립니다. 지역의 시세는 3억 2,800만 원에서 3억 8,200만 원을 예상합니다.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입니다. 자세한 지역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입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부동산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입지입니다. 그 입지에 따라서 가치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입지를 고려했을 때에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것을 부동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입지입니다. 지금 지축역인데요. 고양시 지축동에 위치하고 있는 지축역에서 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도보로 한 30초 거리 바로 출구 앞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축이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여기시는데요. 사실 서울의 구파발역 다음 역이 바로 지축역이고요. 은평 유타운 지구와 바로 맞물려 있는 것이 바로 지축동입니다. 보통 고양시 그러면 일산들을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고양시가 굉장히 크죠. 거기에 따라서 지축역이라는 자체가 신규 택지 개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더욱 생소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초역세권 지축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입지적인 큰 메리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흥지구랑 삼성지구, 택지지구가 있는데요. 원흥지구하고 삼성지구는 이미 도시가 완성이 되어 있는 지구이고요. 택지지구가 진축이 되고 있는 지축지구는 이제 도시가 완성 단계가 아닌 미완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보통 부동산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타이밍이 언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지축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시작 지점과 도시가 완성되어 있는 나중에의 그 시기를 보시게 되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은 가격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 지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따라 서울은 세계 문화유산 지역이죠. 북한산과 또한 창릉청, 3기 신동시의 창릉청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변에 녹지도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입지 지역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입지만 좋은데 일자리를 얻거나 편의시설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지축지구에서 바로 지축역에서 도보 30초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바로 지입산업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스타필드, 쿠팡, 이케아, 롯데몰 이런 것들이 직장도 굉장히 가까운 근거리에 위치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상주하고 있는 인력만 해도 수요에 대한 공급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특히 지입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까운 입지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기숙사가 자체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숙사 대용으로 사옥으로도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것이 바로 아파트 가격은 너무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굉장히 희소성이 많다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연의 환경은 수도권이면 서울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시죠. 당연히 자연에 대한 녹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편의시설은 굉장히 신도시에 대한 모든 편의시설이 기존의 구도심보다는 훨씬 더 발전이 됐고 좋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개발의 호재를 보시게 되면 우선 교통의 호재가 제일 큰 관건이겠죠. 광역, 수도, 급행철도를 비롯해서 일산에서 서울역까지 14분 내로 단축이 되고요. 삼성역까지는 20분 내로 단축이 됩니다. 사실 수도권의 출퇴근에 대한 혼잡도가 바로 해소가 되는 이러한 결론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고용 창출까지 19만 명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서울에 대한 접근성과 또한 일자리까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분당선 연장선을 보시게 되면 이 신분당선은 판교, 분당, 강교를 이어져서 강남역까지 이어지는 황금 노선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고양 3선을 이어주는 간접 급행 철도망이죠.
신도시는 삼성과 원흥과 지축지구, 3기 신도시, 창릉까지 하나의 큰 도시로서 새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도시인데, 이러한 미니급 도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교통망입니다. 교통망이 아울러 해결이 되는 하나의 교통의 큰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고양선 같은 경우에는 덕양구에서 신도시 이어주는 6호선이죠. 6호선에 대한 경전철이 이어지고요. 거기에 따라 또 한승을 통해 서울의 접근성이 훨씬 좋아지겠죠. 고양까지 여의도에서 이어주는 게 25분 단축이 되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메리트는 신도시 택지 개발에 대한 가치로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교통의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고양시에 가시게 되면 이 삼성과 지축지구에 큰 이러한 차량 기지가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지구와 지축지구에 굉장히 큰 땅덩어리에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차량 기지가 이전을 하게 되면 이 토지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상승하는 것은 이미 예견이 되어 있고요. 부동산에 대한 개발에 들어가겠죠. 개발의 가치까지 내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 지역이 얼마만큼 좋아지는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지축지구에 가셔 보시면 지축역에서 이 교량이 하나가 생기는데, 이 교량이 주는 것들이 굉장히 작은 교량이 큰 효과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와 은평, 뉴타운, 삼성지구까지 이 수요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이 교량이 주는 효과는 교통의 호재뿐만 아니라 편리성이 주는 호재, 또한 직장에 대한 직접 근접성이 주는 호재까지 굉장히 많이 효과가 아주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집이 좋고 지역이 좋고 다 좋다고 해도 가격이 비싸면 또한 메리트가 떨어지기 나름인데요. 지금 방이 3개입니다. 방이 3개인 오피스텔인데요. 3억 2,800에서 3억 8,200입니다. 여기서 부가세를 한 걸 받는다 그러면 굉장히 작은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전후의 기회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부동산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전세를 놓고 나면 투자 금액 보시면 2천에서 한 3천 선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의 전세 가격이 이제 추후에 이 건물에 지어졌을 때 입주하는 시점에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세 금액이나 매매 금액이나 거의 투자금이 없이도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이미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월세를 보시게 되면 2천에서 100에서 한 110만 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보증금에 따라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대출이 아파트나 주택보다는 훨씬 완화가 돼 있어서 개인의 신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 오피스텔이 주는 수익형과 또한 오피스텔은 차익형이 안 돼 많이들 말씀하시지만은 어느 지역에 어디 위치해 있느냐라 다릅니다. 여기는 차익형도 충분히 가능하고 수익형도 가능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지역은요, 서울 강서구 등촌동으로 가보겠습니다. 9호선 지나는 등촌역 역세권이고요. 트름 구조의 다세대 오피스텔입니다. 지역의 시세는 4억 원에서 4억 4천만 원을 예상합니다. 자, 이번에는 강서구 등촌동 지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노선 9호선 라인 지나는 지역인데요.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황금노선 9호선에서 또한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무엇보다도 강서구와 양천구는 길 하나를 두고 강서구, 양천구죠. 강서구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목동의 재건축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한 마곡 산업단지에 대한 간접적인 수혜와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강서구입니다. 굉장히 과거에 낙후가 돼 있고 저평가 돼 있고 인지가 낮은 지역이었다면, 정말 9호선으로 인해서 인지가 높아지고 가치가 상승한 지역이 바로 강서구죠. 이러한 지역에서 보시면 밑으로는 여의도와 또 우측으로는 강남, 위로는 상암과 좌측으로는 마곡과 공항이죠.
이 노선을 이어주는 모든 노선이 25분 내로 다 가능하다는 거죠. 이 직주 근접성이 주는 것이 얼마나 편리성을 주는지 직접 거주를 해보고 직접 살아보지 않으면 못 느끼는 거죠. 이거는 직접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러한 교통의 편리성을 주는 것이 부동산 가치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살 때도 마찬가지고 팔 때도 마찬가지고 임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입지가 주는 장점이고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느냐,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월드급 대구가 완료가 됐습니다. 서부 간선도로 지하화도 완성이 됐고요. 신월 여의도 지하차도도 개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 개의 교통이 완료가 되기 전하고 후를 보시게 되면 비교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이 부동산의 가격과 가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호재를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강서구는 마곡과 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고 같은 9호선 라인이기 때문에 임대에 대한 수요뿐만 아니라 업무직에 대한 수요까지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8만 명인데요. 간접적으로는 40만 명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4개의 블록으로 연면적 82만 제곱미터는 상암 월드급 대교의 5배의 크기입니다. 상상을 못할 만큼 굉장히 크죠. 그만큼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입주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계속 진행형이라는 거고요. 여기에 따라 의무시설, 문화시설, 호텔, 판매, 주택까지 굉장히 많은 랜드마크로서 거듭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듭날 예정인데요. 예정이 이미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CJ 부지 개발입니다. 마곡 산업단지 그 단지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데 여기에 또한 CJ 개발을 들어가게 되면 복합 개발로 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역시 업무, 상업시설, 이런 오피스 건물까지 굉장히 많이 들어올 예정이죠. 스타필드가 운영할 예정이 있는데요. 보통 그 지역에 스타필드가 하나 들어옴으로써 부동산 가격이 달라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스타필드는 굉장히 큰 쇼핑몰에 하루 종일 즐기고 먹거리, 볼거리가 다 겸비가 되어 있는 이러한 쇼핑몰이기 때문에 굉장히 핫한 쇼핑몰 중에 한 곳이 들어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곡 마이너스 복합단지와 함께 선안권의 비즈니스 벨트로 변모할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장 홍대선인데요. 교통의 편리성은 익히 다 알고 계시지만은 홍대까지 연결해주는 노선입니다. 특히 이제 하곡동과 강서구, 가양동 이렇게 지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서부권에 대한 교통의 인프라가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고요. 2028년도까지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직까지 가격이 많이 오를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는 투룸이 정말 서울 수도권에 보시면 4억 미만으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러한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인건비와 모든 자재비뿐만 아니라 공시지가 땅값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4억을 초과하는 것은 투룸이 보편적인 가격이 되었습니다. 4억에서 4억 7천, 4억 4천이고요. 임대를 예상하기로 3억 9천에서 4억 2천인데요. 실제로 보시면 1,000만 원 투자죠. 지금 임대가 맞춰져 있는 세대가 있기 때문에 1,000만 원 투자로 내 집 장만을 미리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시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고를 때는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주택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도 마찬가지겠죠. 지하철역과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서 가격 차이, 편리성의 차이, 임대의 차이, 살 때와 팔 때의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수익형과 차익형 모두가 가능하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자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계속 많이 있고 없고 차이도 굉장히 중요하다.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이런 교통의 편리성, 초역세권에서 도보 1분 채 되지 않는 거리에 입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입지의 큰 히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투자 전략까지 함께 짚어봤고요. 지금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 위해서 유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 좀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보통은 많은 분들이 살 때 고민도 하시고 팔 때 고민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살 때는 돈이 있고 용기가 있고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넓다 그러면 팔 때는 보통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부동산은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입지와 지역과 일자리와 교통과 학군이 다 갖춰 있는 지역은 사실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 찾기를 위해서는 개인이 혼자 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상의를 해서 같이 실제 거주하는 집이라든지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동산을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다.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권호숙 대표님과 함께 눈여겨 살펴볼 만한 지역들 짚어봤고요. 권호숙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고요. 권호숙 대표님의 정보체크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소식과 맞춤 투자 계획들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오반장 오정근 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지역들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오늘은 두 곳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직장인 수요는 물론이고 그리고 강남의 많은 개발 호재들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과 그리고 많은 학군 수요는 물론이고 문화예술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는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신축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곳 같은 경우는 벌써 지어져 있기 때문에 오셔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지역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정근 팀장님이 소개해 주실 첫 번째 지역은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2호선 역삼역과 강남역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원룸과 불량 원룸 구조의 오피스텔입니다. 지역의 시세는 3억 2,500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을 예상합니다. 네, 직장인과 그리고 1인 가구가 참 많은 지역이죠. 강남구 역삼동 지역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역삼동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역삼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피스텔 투자를 하실 때 그 초역세권의 중요성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전철역이 얼마나 지하철역이 얼마나 가깝냐에 따라서 임대 수요는 물론 매매 수요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 이 점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며 그리고 옆으로는 강남역이 위치해 있는데 도보로는 한 5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강남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을 이용하실 수 있는 환승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강남역 주변으로는 일반 버스 노선과 광역버스 노선들이 매우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한 교통을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역 중심으로 많은 상업시설들이 잘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은 브랜드들의 매장들은 물론이고 상업시설 그리고 먹거리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이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많은 인구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앞으로도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이 오피스텔로 유입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역 주변으로는 삼성타운이 벌써 개발이 되었고 주변으로 롯데 칠성 부지 그리고 코롱 부지들이 개발이 될 예정이어서 많은 인구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위쪽으로는 지하철 9호선 원조역이 위치해 있는데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는 황금 노선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쪽 주변에 차병원 사거리를 중심으로 많은 의료 시설들이 이쪽으로 위치해 있는데 강남구 같은 경우 이쪽 지역을 의료 특구지구로 개발을 하고 있고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서 많이 의료 시설을 하시려고 이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으며 코로나 전에는 그러니까 외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쪽으로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관광객들로 인해서 단기 임대나 그리고 뭐 에어비앤비를 통한 계속적인 임대 수요가 일어나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는 역삼동의 새로운 랜드마크라고 볼 수 있는 센터필드가 개발이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삼성역 주변으로는 지금 복합지구, 국제구류 복합지구가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복합지구가 개발이 된다면은 많은 인구가 이쪽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역삼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삼동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많은 구들 중에서 1인 가구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테란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의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1인 가구 수요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강남구 중에서도 역삼동이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통계치를 보시면은 비중이 32%까지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1인 가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로 인해서 소형 주택들과 작은 평형대 오피스텔들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꾸준한 거래가가 상승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계속적으로 토지가가 상승을 하기 때문인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 투자 시에 오피스텔 가격이 보합선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떨어진다. 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강남구 같은 경우는 오래된 오피스텔들도 꾸준한 토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고 신축 같은 경우는 더더욱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투자를 하실 시에 수익형과 차익형까지 같이 보실 수 있는 투자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삼동 같은 경우는 테란밸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테란밸리 같은 경우는 하루 유동인구만 해도 66만 명 정도가 유동인구로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는 구글 코리아 등 많은 대기업들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NC소프트 그리고 각종 금융기관들과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시설들이 갖추고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많은 직장인 수요가 공존하는 지역이 바로 테란로인데 여기에 주로 직장인들이 일하시는 나이대가 20대와 30대로 이루어져 있고 제일 많은 비중이 30대로 이루어져 있어서 소형 주택들과 그리고 작은 평형대 오피스텔의 임대 수요와 매매 수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입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좀 마무리 지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인구가 유입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개발 소식들 그리고 호재 소식들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예, 개발 소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신축 오피스텔에서 가까운 거리에 지금 센터필드가 개발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센터필드 같은 경우는 역삼동의 새로운 랜드마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역삼역을 지하철을 이용하신다 그러면은 센터필드 역으로까지도 소개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개의 동으로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36층 건물에는 조선 팰리스 호텔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선 팰리스 호텔 같은 경우는 256여 개의 호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3층과 4층 부분에는 한 번에 3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회실까지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상업시설들이 지상부와 지하부에 위치해 있으며 나머지 오피스 시설 같은 경우는 약 5만 1,000평에 다다르는 시설이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상주할 인원만 해도 예상 인원이 2만 8천여 명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고 많은 회사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처럼 회사들이 입주를 하면서 주변의 상업시설들까지도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센터필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예전에는 역삼동에서 가장 임대가가 비쌌던 곳이 강남 인터내셔널 타워였는데 지금은 센터필드가 임대가가 가장 비싼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임대가가 상승함으로써 주변의 많은 시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역 옆으로 지금 삼성타운이 개발이 되었고 그 옆 부지로 롯데칠성 부지와 코오롱 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지역들이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현대 GBC 지역보다도 더 큰 지역이 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개발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각종 상업시설들은 물론 직장인 인구까지도 유입이 되고 그에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이쪽으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많은 인구가 공존하고 유입이 되고 있는 강남역 주변으로 더 많은 상업시설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서 많은 인구 수요가 이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만큼 임대와 매매 수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의 가장 큰 개발 호재 중 하나가 바로 국제교로 복합지구 개발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현대 GBC 개발은 물론 마이스 사업 같은 경우는 잠실 운동장을 중심으로 운동장 개발은 물론 수변 공간의 개발 그리고 각종 전시시설과 그리고 문화 콘텐츠들이 이쪽으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이쪽 관광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옆으로 현대 GBC 사옥이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개발로 인해서만 하루 고용 창출 효과가 120만 명이 다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룹 통합 사업과 전시시설 그리고 호텔 그리고 많은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로 인해서 많은 유동인구가 이쪽으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동대로 지하 사업까지도 이루어질 예정인데 영동대로 지하 사업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지상부에 있는 도로가 지하부로 이동을 하고 지상부에는 각종 상업시설과 공원, 숲세권 환경이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부로는 편의시설과 그리고 도심공항 터미널 그리고 각종 통합 역사와 GTX AC, KTX까지 이쪽으로 유입이 되고 많은 인구가 이쪽에서 이용을 할 수밖에 없으며 그 하루 이용 고객만 해도 70여만 명으로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굉장히 많은 인구가 이쪽으로 유입이 돼서 주변 지역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개발 소식들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지역의 시세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예,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가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2,500에서부터 4억 7,500으로 보시면 되겠고 전세 예상 금액은 2억 9천에서 4억 1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어서 실투자 금액은 3,500에서부터 6,500으로 소액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세 투자 시에는 임대 금액이 보증금 2천에 월 105만 원에서 135만 원이 예상이 되고 대출 예상 금액은 2억 6천서부터 3억 8천이 예상이 되어서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4,500서부터 7,500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강남구 역삼동 지역 살펴보고 있는데요. 투자 전략도 짚어주시죠. 예, 간단하게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란노의 풍부한 직장인 수요로 인해서 공실 걱정 없이 꾸준하게 임대를 하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로 인해서 매매 수요까지도 굉장히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리 맞추어진 월세와 전세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신다면 바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큰 장점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로는 강남에서는 밀집 지역, 오피스텔 밀집 지역들을 보시면은 동간거리가 짧기 때문에 뷰가 확보돼 있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고층부가 탁 트인 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뷰를 선호하시는 투자자나 아니면은 그 세입자들을 찾으실 때 좀 더 높은 임대가와 매매 금액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수익과 차익 모두 기대할 수 있는 강남구 역삼동에 대한 소식 함께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지역은 서초구 서초동이네요. 2호선과 3호선 교대역입니다. 트름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지역의 시세는 5억 4,500만 원에서 6억 8,500만 원을 예상합니다. 거주 환경 좋은 곳이죠.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또 다양한 또 개발 호재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는 지역인데 자세한 입지부터 소개해 주시죠. 예, 서초동에 위치한 신축 다세대 주택 위치에 대해서 좀 입지 환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서울교국대학교 맞은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보로 교대역과 남부터미널을 이용하실 수 있는 더블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옆으로는 그 우성아파트 사거리가 있는데 우성아파트 사거리 쪽을 보시면은 5천여 세대의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하고 있다,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랑자이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 6월에 입주를 시작해서 지금도 입주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지적인 조건에서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5천여 세대의 새로운 아파트들이 신축으로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변 시세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어서 지금 옆에 위치한 일반 가구 주택들이나 그리고 다세대 주택들의 시세 차이까지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호재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많은 편의시설들이 주변에 위치해 있는데 대법원과 그리고 남부터미널, 그리고 예술의 전당, 그리고 종합병원 등 큰 편의시설을 갖춘 지역 것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좀 더 생활하시기에 편의성이 우수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옆쪽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지하 사업이 추진된다면은 도보 5분 거리의 지상부에 공원까지 이용을 하실 수 있어서 숙세권 환경까지도 갖추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리풀 공원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정부공사 사업 부지가 이전을 한다라고 했고, 그 위에 공원과 각종 상업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를 이용해서 한 5분 거리에 또 공원을 이용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숙세권 환경을 잘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서리풀 터널이 뚫리면서 외부로 진출하는 시간이 한 20여 분 단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로 인해 주변의 집가 상승까지 가져온 입지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 거기에 최대 수혜지가 바로 서초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초동 같은 경우는 명문 학군들로 굉장히 유명한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녀분들의 학군, 그러니까 학교에 대해서 많은 투자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지금 반경 500m 내외에는 보시면 서일초등학교 같은 학교가 위치해 있고, 1km 내외에는 서초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등 명문 학군들이 배치해 있기 때문에 꾸준한 학군 수요가 이루어지는 지역이 바로 서초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지적인 투자를 하실 때 보시면은 학군 수요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투자 포인트를 간과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자녀 교육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분들은 이러한 입지 조건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입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서리풀 터널 개통으로 인해서 강남과의 인접성이 더욱더 좋아진 만큼 앞으로의 미래의 가치가 더 기대되는 지역인데요. 뒷받침해줄 만한 개발 소식들도 전해주시죠. 예, 개발 호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는 각종 문화예술에 많은 투자를 하시는 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예술의 전당이 위치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계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게 되는데, 한강 세빛섬을 중심으로 예술의 전당까지 약 3.7km에 달하는 거리를 아트밸리 가로수길로 조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로수길 같은 경우에는 각종 다른 나라의 먹거리 시설과 상업 시설, 그리고 공연들과 전시 시설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갖추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찾는 젊은 세대들의
임대 및 매매 수요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상업시설들이 주변에 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임대 수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개발 호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대칠성 부지가 바로 도보로 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부지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개발이 된다라고 발표는 있었지만 지지부진했던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연도 바로 옆에 위치한 코롱 부지가 내년 6월쯤에 착공을 한다라는 발표가 있어서 녹대칠성 부지도 이제 앞으로 개발이 가시화돼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개발을 통해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까지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발 호재로서 앞으로는 숲세권 환경과 그리고 각종 상업시설들이 이쪽으로 밀집이 되면서 꾸준한 임대 수요와 매매 수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는 굉장히 정체가 심한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정체가 심한 도로가 지하부로 옮기면서 지상부에는 공원과 각종 상업시설들이 위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도보 5분 거리에 공원시설이 위치하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로 인해서 많은 매매 수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위치한 또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는 강남의 노른자 땅 중 하나이지만 시설이 낙후가 되면서 이용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남부터미널이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터미널 시설은 물론 호텔과 그리고 오피스, 그리고 쇼핑몰과 영화관까지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주변 상업시설들은 물론이고 많은 인구가 유입돼서 서초동에 위치한 신축 다세대 주택의 꾸준한 임대 수요와 매매 수요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개발 호재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호재들 있는 만큼 눈여겨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 시세도 짚어주시죠. 예, 서초동에 위치한 신축 다세대 주택 매매 금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매매 금액은 5억 4,500서부터 6억 8,500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전세 예상 금액은 4억 7천서부터 5억 9천으로 예상이 되어서 실제로 전세를 끼고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은 8천에서 1억 정도로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월세 투자 시에는 보증금 3천에서 월 120, 150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출을 2억 1천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 이용을 하신다고 보시면은 실투자 금액은 3억에서부터 3억 8천 정도로 실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 위해서 투자 전략도 짚어주시죠. 예, 이 신축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주변으로 굉장히 쾌적한 주변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으로 보시면은 단독 고급 주택들이 빌리지 형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바로 앞 도로폭도 12m에 다다르기 때문에 오셔서 직접 눈으로 보신다 그러면은 쾌적한 주변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서초구 같은 경우는 명문 학군으로 매우 풍부한 학군 수요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임대 수요는 물론 나중에 매매를 하실 시에도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다.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테라스가 포함된 세대수가 다수 위치해 있기 때문에 테라스 환경을 찾는 분들에 의한 매매 수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테라스 공간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에 많은 영향을 주지만 실질적으로 오셔서 보신다 그러면은 테라스가 갖추어져 있어도 매매 금액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비싸지 않다라고 느끼실 만큼 테라스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략도 짚어봤는데요. 유의사항도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실 때 주변 환경을 좀 잘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주변으로 다세대 지역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 아니어서 수요보다는 공급이 적은 지역이지만 다세대 주택을 투자하실 때는 좀 더 주변 환경을 잘 체크하셔서 공급량보다는 수요가 많은 지역에 좀 투자를 하시는 체크 포인트를 꼭 체크하셔서 투자를 하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정근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오정근 팀장님의 부동산 정보체크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953-2668, 무료 문자 상담은 013-3366-0110, 그리고 노란 톡방으로도 자유로운 참여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